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 기출문제 제13회 기출문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제2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강 강의는 14번에서 마지막 25번 문제까지입니다. 바로 14번 문제 스키너 이론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키너는 아시는 대로 조작적 조건하의 행동주의 이론의 학자입니다. 조작적 조건하의 행동주의 이론의 학자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박스형의 문제이면서 옳지 않은 것 찾는 문제가 드물게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우리는 스키너 하면은 대표적인 스키너 하면은 조작적 조건하의 학자입니다. 조작적 조건하는 어떠한 행동을 했다. 그리고 그 행동과 결과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행동과 결과의 관계. 행동과 결과의 관계를 보는 것이 바로 조작적 조건하고, 이 학자는 행동주의 학습이론의 학자입니다. 간단히 우리는 행동주의 이론의 학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억 들어갑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의지라고 하면은 대개 두 사람 정도가 생각이 나요. 한 사람은 아들러라는 학자, 아들러도 자유의지를 강조했던 학자고, 그 다음에 인본주의 학자의 칼 로저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칼 로저스는 바로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 충분히 기능한 사람의 조건에 인간의 선택의 자유의지, 자유인식이 중요하다 이렇게도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들러와 로저스에 해당되는 이야기지 스키너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기억 탈락입니다. 자, 인간 행동은 예측과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아니죠. 행동주의는 예측과 통제가 가능하다라고 했죠. 네, 예측과 통제가 가능하다. 여기다 다운로드 바로 하죠. 행동주의 이론은 예측과 통제가 가능하다. 예측과 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았던 거의 행동주의 이론입니다. 디귿 들어갑니다. 자, 부적 강화는 끊어요. 부적 강화는 특정 행동을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여러분, 강화 아닙니까? 강화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는 거라고요. 따라서 어떤 것을 제거하는 게 아니에요.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특정 행동을 제거하는 것은 바로 뭐죠? 벌이에요. 벌. 그래서 부적 처벌, 정적 처벌 이런 게 나와야 돼요. 자, 고정간격 스케줄이 있습니다. 고정간격 생각나십니까? 고정이니까 일정 아니고 시간이죠. 일정한 시간마다 주는 것, 일정한 시간마다 주는 것을 고정간격 강화계획이라 합니다. 고정간격 스케줄은 특정한 반응이 나타날 때마다 강화를 주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뒤에 지문이 좀 불분명하죠. 정확하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반응의 빈도가 일정한 것을 고정 비율이라고, 반응의 빈도가 일정하지 않으면 변동 비율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반응이란 단어를 썼어요. 특정한 반응이 나타날 때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정한 반응이 나타날 때마다 라고 했을 때 반응의 빈도가 일정하냐, 반응의 빈도가 일정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정한 시간이라는 말이 나와야 고정 간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정한 반응이 나타날 때 여기에서 이 반응은 두 가지, 반응의 빈도가 일정하냐, 반응의 빈도가 일정하냐, 아니면 반응의 빈도가 일정하지 않느냐, 반응의 빈도가 일정치 않느냐. 자, 이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반응이 나타날 때마다 강화를 준다. 이거는 좀 불분명해요, 개념이. 그래서 이걸 나눠줘야 돼요. 특정한 반응 빈도가 일정하게 나타나느냐, 아니면 반응 빈도가 일정치 않느냐,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는데, 야, 여기에서 반응의 빈도, 횟수, 이건 뭐죠? 네, 고정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정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반응의 빈도가 일정치 않다 그러면 이제 변동 비율이 되는 거죠. 변동 비율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정답이 될 수 있느냐? 고정 비율이 좀 더 정답이 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특정이란 단어를 썼기 때문에 그래요.
특정한 시간마다 그러면 고정 간격이 되는 거고 특정한 반응의 빈도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제 고정 비율에 좀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리을 지문은 잘못된 거예요. 자, 디귿과 리을 잘못되었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모두 다 문제가 있으니 답은 5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14번 문제 알아두셔야 됩니다. 각각의 개념들을 하나하나 잘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오답 노트 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한 학자는 아들러 내지는 로저스라고 말할 수 있고 이 스키너는 행동주의 학자로서 예측과의 통제가 가능하다고 봤고 부적 강화는 강화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는 거죠. 무엇인가를 뭐하면서 빼앗으면서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이 부적 강화입니다. 이 특정한 반응이 나타날 때마다 강화를 준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특별히 정한 반응의 빈도로 본다면 고정 비율에 가깝다. 이 고정 간격이 되려면 일정한 시간이란 말이 등장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14번의 답을 5번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15번 문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번은 쉽습니다. 학자와 주요 개념 간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벡이 나왔고 에릭슨, 아들러, 파블로프, 로저스가 나왔습니다. 비합리적 신념 하면은 누굽니까? 앨리스죠, 앨리스. 앨리스가 바로 비합리적 신념과 관련성이 있는 학자가 됩니다. 벡은 인지적 오류라 했죠. 벡은 인지적 오류, 인지적 왜곡, 인지적 오류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에릭슨은 자율적 자아를 강조했습니다. 이 아들러는 창조적인 자기. 자, 이거는 자아의 창조적 힘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의 창조적 힘. 인간은 자아의 창조적 힘을 지니고 있다라고 본 게 아들러가 되겠습니다. 반응적 행동입니다. 반응적 행동은 우리가 고전적 조건화에 의한 행동입니다. 또는 반응적 조건화라고 하죠. 그래서 반응적 고전적 조건화에 의한 행동이 바로 반응적 행동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파블로프 맞습니다. 여기 있죠. 고전적 조건화는 파블로프.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 충분히 기능하는 인간은 로저스, 칼 로저스가 되겠습니다. 자, 답은 1번입니다. 15번 문제와 같은 거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죠. 5개를 세팅해 놓고 개념 연결 찾는 것들 찾아주셔야 됩니다. 15번 문제 해결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16번 문제 들어가는데 16번 문제에서부터 이제 발달 단계의 문제입니다. 태내기 문제부터 나오는데 보시면 이 인생 주기별 특징이 갖고 23번 문제까지가 바로 발달 단계의 문제가 됩니다. 24번, 25번 문제는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의 환경 파트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태내기에서부터 노년기까지 문제가 순서대로 나오지 않고 중간중간에 이 순서가 바뀌어서 출제된다는 것을 유념해 두시고 여러분들이 발달 단계 문제 한 단계에서 대개 하나의 정도 문제가 출제가 된다. 발달 단계에서 나오지 않는 것도 있죠. 당연히 나오지 않는 것도 있지만 대개 청년기 문제 같은 경우는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태내기 문제부터 보는데 여기에서 숫자에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태내기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우리가 태내기 문제 한 문제를 봤을 때 되게 숫자를 가지고 많이 물어보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 배약이라는 것이 있어요. 배약이 태약이 이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수정 후 6개나 돼요. 약 2주에서 8주 사이를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태내기를 배종기, 그 다음에 배약이, 그 다음에 태약이 이런 식으로 3단계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배종기는 수정란 착상이 되고 우리가 보통 임신했다라고 하는 수정란 착상이 되고 나서 임신 2주까지를 우리가 바로 이 배종기라 한다. 그리고 배약기는 2주에서 8주 이 정도를 우리가 바로 배약이라 하고 8주 이후를 바로 태약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맞습니다. 임신 16주가 되면 16주 4개월 정도 되면 산모는 태아의 움직임을 알 수 있죠. 당연히 16주에 뭐 태동 이런 것들이 가능하니까요. 터너 증후군은 여성이 갖고 있는 성염색체 증후군이고요.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남성이 갖고 있는 성염색체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염색체 이상으로 나타난다. 네, 정확히 말하면 성염색체 질환입니다. 성염색체 질환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임신 2개월에서 3개월. 2개월이면은 8주, 3개월이면 12주. 따라서 태아기죠. 태아기에 해당되는 건데 이때 배아는 인간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태아기라는 말을 씁니다. 이때 눈이나 입이나 귀가 분화가 되고 분화합니다. 다시 써드릴게요. 분화가 되고 뚜렷해집니다. 그 다음 팔과 다리가 형성됩니다. 팔다리 형성된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맞고요. 자, 5번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임신 3개월 혹은 13주가 되면 조산아의 생존이 가능하다. 자, 3개월 13주 거의 비슷한 말인데요.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생존이 불가능하고, 자, 조산아의 생존이 가능한 시기를 대개 25주로 봅니다. 25주. 산부인과 학회에서는 25주를 조산아의 생존 가능 주로 봅니다. 그래서 25주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6번의 답은 5번이 잘못됐네요. 옳지 않은 것 찾기였죠. 17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는 박스형의 문제고 유아기입니다. 3에서 6세. 나이를 보셔야 돼요. 이 앞에 있는 유아기를 보실 게 아니라 연령을 보시면서 푸셔야 됩니다. 자, 3에서 6세 하면 우리가 보통 3단계죠. 우리가 신생아기, 영아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걸음마기, 그 다음에 이제 학령정기인데 이게 바로 학령정기에 해당됩니다. 학령정기로 시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유아기라 했고 최근에 기출문제 보면은 유아기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이때 피아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기중심적 사고가 활발한 시기다. 자기중심적 사고 하면은 전조작기 맞죠? 전조작기는 2세에서 7세까지를 우리가 전조작기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맞고요. 자, 에릭슨은 뭐라고 말했느냐? 주도성 대 죄의식, 주죄 생각납니까? 신불이 1단계, 신뢰감 대 불신감, 자수가 2단계, 자율성 대 수치심이 2단계, 그 다음에 주죄, 주도성 대 죄의식이 바로 3단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맞습니다. 디귿 들어갑니다.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와 일렉트라 컴플렉스가 나타나는 시기다라고 했습니다. 남근기죠, 이거. 남근기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네, 프로이드는 구, 항, 남, 잠, 생.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로 이야기한 학자. 세 번째 단계 남근기 맞습니다. 자, 콜버그의 인습적 단계 도덕적 사고가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자,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은요. 자, 전인습이 있고 인습이 있습니다. 전인습, 인습, 그 다음에 후인습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데 습자입니다. 후인습인데 이 전인습과 인습의 구분이 바로 9살 내지 10살입니다. 9살에서 10살이니까 이 전식이라 전인습 단계라고 해야 돼요. 인습이 아니라 뭐다? 전인습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답 노트. 전인습 단계의 도덕적 사고가 나타난다라고 해야 되고요. 자, 이거 후인습은 특별한 개인이나 성인이 되죠. 특별한 개인이나 바로 성인이 바로 후인습에 해당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리을 지문 탈락, 모두 다 나머지 지문은 맞죠. 그래서 답은 1번 기역, 니은, 디귿이 답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해결해 드렸습니다. 18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18번 문제는 청소년기에 관한 용어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용어네요. 자, 질풍노도의 시기, 스탠리 홀이 말한 것 청소년기 맞고요. 심리적 이육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변인 시기, 아동도 아니고 성인도 아닌 주변인, 제1반항기 아니에요. 제1반항기는 4살, 미운 4살이 들어가는 바로 4세경을 우리가 제1반항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에서 3에서 6세 유아기가 있었죠. 그게 바로 이제 제1반항기가 되겠습니다. 제1반항기를 우리가 유아기 3에서 6세 또는 걸음마기라고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3에서 6세 유아기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앞에 제일 먼저 출생에서부터 한 2세까지를 뭐라 하죠? 출생에서부터 2세까지를 영아기 또는 신생아기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바로 2세에서 4세 미만, 2세에서 4세 미만이 거름막이에 해당되잖아요. 자, 여기는 3에서 6세라고 돼 있어서요. 앞에 나이에 보면 3에서 6세, 학자마다 이게 연령이 좀씩 다릅니다. 뭐 출생에서부터 1.5세, 1.5세부터 3세, 3세에서 6세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고 출생에서부터 2세, 2세부터 4세 미만, 4세에서 7세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연령이 그리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제1 반환기 하면 4세 이후다, 4세 이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아기로 정리를 하시고요. 자, 여기 청소년기를 우리가 사춘기라고 하잖아요. 사춘기는 제2 반환기가 돼요. 사춘기는 제2 반환기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장 급등기 맞습니까? 네, 맞아요. 청소년기는 제2 성장 급등기예요. 정확히 말하면 청소년기는 제2 성장 급등기라고 그래요. 자, 제1 성장 급등기는 뭐죠? 제1 성장 급등기는 처음에 출생에서부터 1.5세 내지 2세까지 영아기를 말합니다. 영아기가 바로 제1 성장 급등기다. 이것도 알아놓으셔야 돼요. 자, 18번의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년기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청년기 지금 껑충 띄었죠. 자, 중년기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1번 학습 능력은 증가하나 문제 해결 능력은 감소한다 라고 했어요. 자, 중년의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에서 64세, 40에서 64세에 학습 능력이 떨어지죠.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문제 해결 능력은 아주 최고조가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 능력은 최고조가 되는 거예요. 지금 틀렸어요. 여성이 남성이 여성보다 더 뚜렷한 갱년기를 경험한다. 더 뚜렷한 갱년기는 여성이 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3번 정서 변화가 매우 심하여 전인습 도덕기라고 부른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아신 대로 이 중년기를 전인습 도덕기라고 하지 않죠. 그 다음에 정서 변화가 매우 심한 것도 아니고요. 중년기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시각, 청각, 미각, 후각 등의 감각 기능이 가장 좋은 시기다. 가장 좋은 시기 아니죠. 노화가 시작되는 게 중년기인데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있고요. 자, 5번 사회적 가정적으로 인생의 전성기가 맞습니다. 황금기라고 하죠. 그래서 갑작스러운 실직을 경험하기도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직에 의해서 직업전환 이런 것들도 일어나는 시기가 바로 중년기가 되겠습니다. 5번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가 됐죠. 하나씩 지금 정리해드리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 중년기를 후인습 도덕기라고 볼 수 있어요. 후인습 도덕기. 우리가 앞에서 성인기를 후인습 도덕기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정서 변화가 매우 심한 상태도 아니고 자, 전인습 도덕기도 아니다. 후인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후인습에 해당된다. 중년기에 맞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각, 청각, 미각, 후각 등의 감각 기능이 가장 좋은 시기다. 이 가장 좋은 시기는 아니죠. 노화가 시작된다. 노화가 시작되어서 감각 기능에 문제가 나타난다.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답 노트 해드렸고요. 답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해결했고 20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노년기의 문제입니다. 노년기 65세 이상 특징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1번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수면 시간은 증가한다라고 했는데요. 노인분들 잠 없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수면 시간이 감소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장기 기억은 약화되지만 단기 기억과 최근 기억은 강화된다. 아시는 대로 장기 기억을 더 잘하죠. 장기 기억을 더 잘하고 여기 있는 단기 기억, 최근의 기억 이것은 감소합니다. 자, 아시죠? 먼 기억 잘하죠? 먼 기억을 더 잘합니다. 먼 기억은 잘하고 가까운 기억은 떨어지죠. 가까운 기억이 최근의 기억이에요. 자, 3번 우리 사회는 노년기 연령 규범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있다. 아직까지 명확한 합의는 없죠. 아직까지는 명확한 합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노인복지법에 보면 노인의 나이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대한노인회에서 노인의 연령 시기를 경로우대 대상의 연령을 70세로 해야 된다. 왜? 평균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사회는 노년기 연령 규범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아직까지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도적 지위와 역할은 늘어나며 비공식 역할은 축소된다. 틀렸죠? 제도적인 지위나 역할은 감소하죠. 왜냐? 은퇴를 하잖아요. 그래서 감소하고
비공식적 역할이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이죠. 이것도 반대로 써져 있습니다. 자, 중년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시각 기능의 원시 현상이 더욱더 뚜렷해지는 시기가 바로 노년기라고 보시면 돼요. 노년기 때 원시가 더 뚜렷하게 더 심각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중년기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 원시인데 이 원시가 뚜렷하는 시기는 바로 노년기가 되겠습니다. 20번의 답은 5번이 옳은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21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동기의 문제가 나왔죠. 학령기라고도 하죠. 7세에서 12세 옳은 것은입니다. 노년기까지 갔다가 다시 아동기로 왔잖아요. 그래서 순서에 상관없이 좀 뒤죽박죽하게 나옵니다. 자, 생활의 중심이 가정에 한정된다라고 했는데 아시는 대로 학교죠. 학교와 이웃. 생활의 중심이 학교와 이웃, 친구요. 또 가정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분야로 나누어지는 게 아동기예요. 자아정체감이 완성된대요. 자아정체감이 완성되는 시기는 청소년기죠. 청소년기가 바로 자아정체감이 완성되는 시기입니다. 자,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남근기에 해당된다. 이건 4단계군요. 이 아동기가 4단계에 해당되니까 남근기가 아니라 잠복기에 해당된다. 그렇게 말해야 돼요. 잠복기에 해당된다. 자, 네 번째 논리적 사고를 하게 되고 모랄론적 사고가 감소된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논리적 사고는요. 네, 구체적 조작기. 구체적 조작기는 7세에서 12세 초등학교 시기. 자, 모랄론적 사고가 감소된답니다. 모랄론적 사고는 언젠데요? 네, 이건 전조작기죠. 전조작기 때 모랄론적 사고가 나타나는데 그의 감소하는 시기는 그 다음 단계 구체적 조작기 때 감소됩니다. 자, 에릭슨의 자율성 대 수치심. 신불자수. 이거 2단계입니다. 걸음마기 2단계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오답 노트 끝납니다. 자, 답은 4번이죠. 21번 문제는 아동기의 문제와 학자들의 이론을 결합시킨 문제입니다. 아주 좋은 문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21번 문제 해결했고요. 22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22번 영악이 나왔습니다. 출생에서 2세라고 되어 있죠. 네, 1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애착관계 형성한다. 영악이 당연히 중요한 거죠. 성정체감을 확립해요. 성정체감 확립은 네, 청소년기. 아무튼 정체감 확립은 청소년기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정체감 확립은 청소년기. 자, 이 영아기 때 울음이라든지 옹알이 등의 언어적 표현을 하나요? 네, 합니다. 반사, 모로 반사, 바빈스키 반사 등의 반사 행동이 나타나나요? 네, 출생했을 때 바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 기쁨, 분노, 슬픔. 기쁨, 분노, 슬픔의 기초적인 정서라거든요. 1차 정서, 기본 정서를 하는데 이것을 느낄 수 있다. 당연히 영아기 때 기쁨과 분노와 슬픔에 대한 1차 정서를 알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죠.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 자, 22번 문제까지 해결했습니다. 23번 문제 들어갑니다. 23번 문제 최근에 잘 나오는 스타일 별표. 인생 주기별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1번은 유아기, 2번은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가 나왔습니다. 1번 들어갑니다. 어렵진 않아요. 유아기는 놀이가 중요하겠죠. 놀이를 통해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을 배우는 게 바로 유아기 맞습니다. 자, 2번 아동기는 학교 맞죠. 학교 생활을 통해 인지적 기술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술도 습득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청소년기 또래 집단이 나오네요. 또래 집단의 지지를 더 선호함으로써 부모로부터 독립하려는 경향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청년기입니다. 청년기는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나 결혼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주요 과업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 청년기가 돼요. 청년기가 바로 이 중년기 바로 앞 단계, 바로 그게 청년기인데 청년기의 주요 과업은 직업 선택과 결혼에 대한 준비가 되겠습니다. 자, 5번째입니다. 장년기는 사고가, 청년기에는 질병이 가장 큰 사망의 원인이다. 아니죠. 사고, 뭐 교통사고나 이런 안전사고들 있잖아요. 이때는 이제 청년기가 더 많은 이제 사망의 원인이 되고 질병이 더 많은 원인은 이제 장년기가 됩니다. 질병이 더 많은 원인으로 사망하는 것은 장년기, 성인병에 의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5번 지문은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5번이 잘못되었습니다. 자, 정리가 됐고 24번 문제 들어갑니다. 24번 문제는 쉬운 문제예요. 문화 문제가 2문제가 나왔는데 다문화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사회가 지금 다문화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다문화 가족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1번 관심 대상은 결혼 이주민, 이주 노동자, 세터민 등을 포함합니다. 세터민도 다문화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북한의 문화와 우리나라 문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 한국 사회에서 사회복지의 중요한 관심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게 다문화입니다. 자, 이주 노동자들은 직장, 건강, 자녀교육 등에 걸쳐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문화주의는 끊어요. 인간 사회의 인종적, 문화적 동일성과 보편성을 설명하는 용어다. 아니죠. 이게 많을 다자의 한문으로 많을 다자이기 때문에 문화적인 동일성이나 보편성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질성이나 다양성이에요. 동일성 대신에 이질성을 써야 되고요. 문화적 이질성, 인종적 이질성을 말하고 보편성이 아니라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질성과 다양성이 들어가면 맞는 지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혼 이주민들은 의사소통, 문화의 이질성 나오죠. 사회적 편견과 차별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는 거예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문제 마지막인데 25번 문제는 별표 2개 처음 나온 패턴의 문제고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많이 당황했을 것 같은 문제입니다. 벨이라는 학자는 문화 적응 모형, 이것도 다문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문화 적응 모형 가운데 동화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이 벨의 문화 적응 모형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첫 번째가 주류 사회와의 관계고 두 번째가 모국의 문화적 가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주류 사회는 만약에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로 왔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사회가 주류 사회가 되는 거고, 자, 여기서 모국은 이제 만약에 필리핀 여성이다 그러면 필리핀이 모국이 되는 거예요. 중국 여성이다 그러면 중국이 모국이 되는 거예요. 모국의 문화적인 가치. 이 두 가지로 네 가지의 문화 적응 모형이 나옵니다. 제가 이것을 한번 도식화를 해보겠습니다. 도식화를 해보는데 자, 첫 번째는 주류 사회와의 관계. 여기가 이제 주류 사회 관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을 모국 문화 가치라고 할게요. 모국 문화 가치라 할게요. 자, 여기에 보면 뭐 유지한다, 유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 OX, 여기에 OX를 이렇게 써볼게요. 이렇게. 자, 이게 지금 동화의 개념이잖아요, 여러분. 이 동화의 개념은 주류 사회에,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는 게 동화라고 하잖아요. 동화라고 해요. 자, 모국의 문화 가치는 유지하지 않는 상태예요. 1번이 바로 동화거든요. 1번을 우리가 바로 동화라고 해요. 자, 그러면 주류 사회가 여기 있잖아요. 주류 사회와는 유지를 하고 모국 문화 가치는 유지하지 않는 상태. 이게 바로 이제 동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동화를 하면 되고. 자, 그러면 두 번째, 2번 질문 들어갈게요. 주류 사회 관계 유지하면서 동시에 모국의 문화적 가치를 또 유지한대요. 그러니까 주류 사회 관계 유지하고 모국 문화 가치 유지한다. 이걸 우리가 통합이라고 그래요. 통합이라고 그래요. 통합.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3번 들어갈게요. 모국과는 강한 유대 관계를 지니지만 끊어요. 주류 사회와는 관계 유지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자, 모국과의 모국 문화 가치는 유지를 하고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주류 사회 관계는 유지하지 않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분리라고 해요. 분리라고 쓰면 돼요. 자, 그러니까 주류 사회,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사회는 관계하지 않고 그냥 모국의 문화 가치만 갖고 있는 거, 그걸 우리가 분리라고 말합니다. 3번이 바로 분리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남았죠. 5번인데요. 주류 사회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모국의 문화적 가치도 유지하지 않는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 둘 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모국의 문화 가치도 관심이 없고 주류 문화 관계에도 관심이 없는 거. 이걸 주변화라고 해요. 주변에서 떠돈다라고 해서 주변화라고 정리하면 돼요. 그러면 통합, 분리, 동화, 주변화 네 가지를 문화 적응 모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2개 이상의 문화가, 이건 단독으로 출제된 바 있었죠. 2개 이상의 문화가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한쪽이나 양쪽에 변화 동그라미, 이게 힌트거든요. 변화가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2개 이상의 문화가 있어요. 있는데 접촉을 하면서 그 문화가 양쪽이 변하든 한쪽이 변하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뭐라 하죠? 문화 변형이라고 합니다. 문화 변형, 문화 변형이라고 말합니다. 자, 문화 변형까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문화 변형은 단독으로 시험에 출제된 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렸고요. 25번의 답을 1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5번 문제는 별표 2개 치셔야 돼요. 처음 나온 패턴의 문제입니다. 처음 나온 패턴의 문제니까 1번은 동화, 2번은 통합이라고 가르쳐 드렸죠. 통합, 3번은 분리, 4번은 주변화가 됩니다. 주변화가 됩니다. 자, 오답 노트까지 다 해 드렸습니다. 4번은 문화 변형이고 5번이 주변화입니다. 5번이 주변화, 4번은 문화 변형. 이렇게 정리하시죠. 자, 25번의 답을 1번으로 처리하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모두 25문제 다 풀었습니다. 문제를 풀다 보면 흐름이란 게 있는데 이제까지 공개된 문제가 9회, 10회, 11회, 12회, 13회 문제까지예요. 그래서 9, 10, 11, 12, 13 5년치의 문제가 공개가 됐습니다. 5년치의 문제를 쭉 보시면 앞에서 썼던 지문을 다시 반복하기도 하고 앞에 나왔던 문제가 다시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출제 경향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잘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앞에서부터 기출문제를 쭉 그 영역별로 보면서 내려오는 것도 아주 좋은 공부 방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은 조사론보다 훨씬 더 점수 맞기가 좋은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략 과목이어야 됩니다. 전략 과목으로서 여러분들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25문제에서 20문제 이상은 충분히 맞춰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